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을 따뜻하게 하는 병원 노동자들의 모임 병따개 운영위원 장수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 취업규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해 두면 좋을 5가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취업규칙이란 뭔가를 보면 취업규칙이라는 건 노동자가 이 병원 안에서 일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율이라던가 적용받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해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은 반드시 그 명칭이 취업규칙일 필요는 없고 그 명칭이 뭐든 간에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던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을 정하고 있다라면 법적으로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규, 인사규정, 징계규정, 보수규정 같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취업규칙은 우리 기업 내, 병원 내에 다산 콜센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병원은 휴직을 어떻게 정하고 있지? 우리 병원은 임금을 어떻게 지급 규정을 정하고 있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 취업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에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고 노동청에다가 작성된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취업규칙은 노동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끔 사업장에 비치해 두거나 게시해 둘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이라는 걸 반드시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노동법이 생각보다 세세하거나 자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법,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뿐입니다. 최저시급이 얼만지, 최대 근로시간이 얼만지 이 정도만 정하고 있지 밥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휴식시간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 휴게 공간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개인 사유로 노동자가 휴직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노동법은 전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 업계에서는 당연히 이게 지급된다라고 생각하는 토요수당에 대해서도 사실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병원은 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토요수당을 일당으로 주는지 시급으로 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려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취업규칙을 통해 그렇다면 어떤 거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을까요? 취업규칙에 아주 방대한 양이 있는데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시간에는 그래도 취업규칙을 통해 미리 체크해 두면 좋을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급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즘은 보통 법정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DB인지 DC인지, 이걸 어떻게 알려주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그리고 일을 할 때 우리 병원의 퇴직연금 제도는 DB인지 DC인지 정도는 취업규칙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아마 많을 텐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10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과 생리휴가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업규칙을 통해서 우리 병원은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 부여하겠다라고 정해둔 경우에는 사업주는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육아휴직 신청했을 때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리휴가도 근로기준법에는 무급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해두었다면 유급으로 반드시 보장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병원은 육아휴직 그리고 생리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장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와 관련돼서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동자가 개인상의 사유로 어떤 사유가 생겨서 휴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병원과의 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취업규칙에 몇 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몇 개월 이상의 취업규칙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휴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통해서 우리 병원은 휴직을 허용하는지, 휴직을 허용하는 사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휴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휴직을 들어갔을 때 급여 부분은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징계의 종류와 심의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사유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지, 그리고 징계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징계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규칙이 미리 정해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그 취업규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노동자에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를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가 징계를 받을 때 징계위원회가 전혀 구성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징계 규정에 대한 취업규칙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그 징계 내용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병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은 미리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조치 방법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되면서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다가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예방할 건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정해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병원에다가 어떻게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신고했을 때 병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나 과정들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면 좋을 5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취업규칙을 병원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취업규칙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노동자들이 볼 수 있게 사업장에 게시해두고 주지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도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법적인 어떤 내용 때문에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다가 직접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규칙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을 마음대로 회사가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의 동의란 만약에 노동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면 되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병원에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회 같은 거를 개최하고 사인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무작정 병원 관리자들의 말만 믿고 별로 불이익한 거 아니다 라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사인하는 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라던가 노동조합의 도움을 요청해보고 이게 정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병원에 만연한 조기 출근과 같은 공짜 노동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다음 시간에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